안녕하세요. 대물림TV 구독자 여러분, 개미버핏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으로 찾아뵙습니다. 그간 NHN이라는 회사를 지켜본 분들은 어느 정도 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운영이 되는지 감을 좀 잡았을 듯 합니다. 그런데 그간의 방송은 회사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에 대한 부분을 파악하는 정도였다면, 오늘부터 드리는 방송은 주주들의 한 맺힌 절규와 피눈물 나는 이유를 좀 더 집중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투자의 신 이준호 의장은 2022년 포브스가 선정한 재계순위 30위에 오르는 부자입니다. 그의 자산이 현재 기준으로는 알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는 2조가 넘는 부자이죠. 또한 공식적 재산이 아닌 값어치가 나가는 그림 등 다른 재산들도 어마어마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문제적 남자 이준호 의장과 관련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기습 유상증자 단행과 지분 매입 과정입니다. NHN의 간편결제 시스템인 페이코 등을 위한 신사업을 이유로 기습 유상증자를 단행합니다. 러프하게 여기 보이는 대로 8만 8천 원 정도 잡고요. 5만 2천 원까지 떨어졌으니 이 하락폭만 해도 40% 정도 폭락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가격은 2021년 12월 1대1 무상증자 이전의 가격이에요. 그리고 이 이후의 행보를 좀 주목하셔야 돼요. 이 이후에 보이는 행보가 정말 눈에 띕니다. 이준호 의장과 그 개인 지분 100% 회사인 JLC 파트너스라는 두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과 이준호 의장의 본인 명의를 통해서 장내 지분 매입을 서서히 시작합니다. 이 수치가 정말 놀랍습니다. 처음 기업 분할 당시 이준호 의장 개인 지분은 3.7%였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2017년 12월 기준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이 갑자기 47.75%로 급등하게 됩니다. 기준일 2014년 12월 30일인데 이 이후로 기말 지분 보이시나요? 이준호 의장 주식 지분 매입 줍줍 들어갑니다. 2017년에 이런 기사도 뜹니다. 가만히 보시면 지 혼자 쳐 웃었네요. 여기 보시면 주가 내리는 동안 지배력 확대한 이준호 회장, 대주주만 웃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특히 2015년에 단행한 유상증자에 대해서도 이준호 회장의 지배력 확보를 위한 증자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제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지분이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려 51.78%네요. 주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과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매입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때부터 슬슬 본인의 지분 확장을 해가고 자회사 100여 개를 거느린 이준호 왕국을 만들어갑니다. 다음 보시죠. 가장 알짜 회사였던 자회사 PNP 시큐어를 헐값에 매각한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2014년 정우진 대표이사는 파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업체인 PNP 시큐어, 그 당시에 대표이사는 박천호 대표였었어요. 투자금 600억 원, 구주 100%, 이게 한 200만 주 정도 됐었는데요. 이를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굉장히 좀 파격적이다 이런 평을 받았고 여기 보시면 독보적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여서 우리의 양사 모두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자체 기술 개발과 IT 기반 기술 확보에 주력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 PNP 시큐어는 2003년 12월에 그때 만들어졌었던 데이터베이스 접근 시스템 여기 분야의 독보적인 회사였었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병원 등 1,500여 곳에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었던 당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준으로 성장도 꽤 됐었고요. 매출도 179억 원에 영업이익 103억. 이 정도면 엄청난 회사죠. 그래서 성장성이 정말 컸었던 기술 특허도 20여 개 넘는 이런 것들을 보유한 회사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인수한다는 인터뷰를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2021년 7월 정말 느닷없이 매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매년 수백억 영업이익을 냈고 향후 전망도 밝았던 이 회사를 정말 싸게 매각을 해버려요. 이는 결국에는 NHN 연결이익 급락에 일조를 한 셈이죠. PNP 시큐어의 2021년 실적은 매출 431억 원, 순이익 212억 원입니다.
2020년의 실적도 매출 345억 원에 순이익이 169억 원으로서 이게 2021년 기준으로 이게 주가 수익 비율 퍼라고 얘기하죠. 그게 7배. 그리고 2020년 기준으로도 퍼가 11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저가에 매각이 된 거죠. 영업이익률이 50%가 뭐 거의 다 넘었고요. 자기자본이익률 ROE라고 합니다. 20%가 넘는 정말 초우량 기업이었었습니다. 근데 경영권 프리미엄 등등 아무것도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수치로 팔았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NHN이 좀 창피해야 되는데요. P&P 시큐어는 NHN이 보유했던 기업 중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였었습니다. 보유하고 있었으면 순이익이 최소 200억 정도, 퍼가 15배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정말 알짜배기 회사를 팔아버린 셈이에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더하면 그 가치는 더 무궁무진했겠죠. 그러니까 인수 당시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너지를 부르시더니 매각을 하고 났더니 여기 밑에 보세요. 투자 목표 달성이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헐값에 팔아넘긴 회사. 활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뭐 정신 승리를 한다는 건지 아니면 처음부터 현금화할 목적으로 좀 사들인 건지 이런 부분에서 NHN은 뭐 이게 투자 회사냐 이런 비판을 좀 피할 수가 없을 듯합니다. 자, 매각 이후에 박찬호 대표의 인터뷰를 한번 볼게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P&P 시큐어는 데이터베이스 접근 통제라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 해외 진출이라는 목표가 있었다. 그리고 당시에는 뭐 많은 NHN이 많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NHN이 비정상적일 만큼 성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가 이제 줍줍할 그 당시였겠죠. 그러다 보니 실제 환경이 좀 많이 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도대체 모회사 디스카운트를 언제까지 할 요량인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다음은 파킹클라우드입니다. 자, 이준호 의장의 개인 지분이 있는 파킹클라우드 회사에 회사 지분을 투자합니다. 흥미롭습니다. 이쯤 되면 이준호 의장은 NHN이라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인지 적자인 회사에 금이야 오기야 개인 돈 써부어가면서 투자를 하는 투자자인지 모르겠습니다. IT계의 백종원이라고 하는데 문어발 투자를 하고 있나 봅니다. 파킹클라우드는 이론상으로 참 좋은 모델이죠. 모빌리티 사업 종착지가 뭐 주차장 사업이다라고도 하는데 실제로 강남에 주차장을 하고 있는 모 연예인도 돈을 끌어모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파킹의 컨셉은 좋아요. 주차부터 결제, 적립까지 한 번에 되니까요. 근데 이 서비스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의 범위가 넓어야 되고 사람들이 예약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땅덩이가 좀 좁고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 이런 거 일일이 찾아가면서 주차하고 뭘 할까요? 뭐 글쎄 사업 부분은 좀 알아서 할 일이고요. 잠깐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 이거부터입니다. 여러분 오른쪽 우측 상단에 있는 이분 누군지 아세요? 그러니까 영탁 씨가 노래를 불렀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자, 이런 노래를 여기서 좀 틀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왜 여기서 나올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누구죠? 이준호 의장이 도대체 뭔 생각인지 본인 투자에 그치지 않고요. NH까지 투자를 합니다. 즉 이분은 이준호 의장 사람이 하태년 씨입니다. 하태년 씨를 대표로 앉혀놨습니다. 와 진짜 속보입니다. 속보이네요. 그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를 삼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적자임을 알고 투자를 해온 이준호 의장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매출은 조금 늘어났으나 영업 손실 규모가 또 늘어났다라고 하는 대목.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이 적자임을. 그리고 NH까지 투자를 하게 만든 이 배경, 이거 배임 아닙니까? 여기 보시면 NHN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적자를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준호 의장이 개인 돈으로 투자했는데 회사 돈을 끌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까? 뭐 이거 이외에도 문제적 남자라는 것이 확연하니까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진짜 각 잡고 다루니까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HPSP 이런 회사를 아십니까? 이 부분은요. HPSP 투자 관련 의혹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하죠? 이 회사 좀 핫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88%나 증가를 했고요.
게다가 얼마 전에는 1대3 무상증자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회사가 좀 특이한 부분이요. NHN에서 절대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배당을 줍니다. 배당. 여기까지는 다른 회사들도 배당을 주니까 괜찮아요. 근데 차등 배당입니다. 차등 배당. 여기 보시면 최대 주주는 0원, 일반 주주는 150원 이렇게 가져가죠. 자, NH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HPSP 얘기를 하냐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투자의 신 이준호 의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라는 경영은 안 하고 주주는 내팽개치고 투자 재미에 빠진 사람인가 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거 보시면 이거가 HPSP의 대주주 현황들인데요. 이것만 가만히 보면 별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쪽에 보시면 프레스토 6호 3호 투자 합자회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눈에 익숙한 그 회사 이름 딱 눈에 보입니다. 네? JLC 파트너스? JLC 파트너스라고요? 설마 이게 이준호 의장이 있는 그 회사인가? 라고 살펴봤더니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맞았어요. 우리의 예감이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처음에 JLC 파트너스의 2017년 프레스토 제6호 3호 투자회사에 70억의 최초 이렇게 지분을 취득을 합니다. 당시 지분율은 한 66% 정도 됐었고요. 이 프레스토 6호 3호 이 투자회사는 HPSP 최대 주주로 현재는 한 40.41%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70억에 취득한 지분의 가치, 현재 가치로 좀 계산을 해볼까요? 이렇게 봤더니 자, 이게 2023년 3월 3일 종가 기준으로 65,700원입니다. 아까 820만 주였으니까 계산을 해볼게요. 와,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공이 도대체 몇 개고 점이 도대체 몇 개입니까? 5,141억 4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도대체 이 차익이 몇 퍼센트인가요? 도대체 이게 왜 문제적 남자에 등장을 하느냐? 좀 자세히 볼게요. 이 투자 당시에 JLC 파트너스의 대표는 강진규 씨입니다. 강진규는 NHN 인베스트먼트의 사내이사,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의 대표이사를 겸직한 사람입니다. 그럼 NHN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NHN이 투자 들어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준호 회장이 이준호 의장의 지분 100%인 JLC로 투자 들어가서 사리 편취를 취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회사 기회를 유용해서 사익을 편취한 거죠. 아니 파킹클라우드는 이준호 의장 본인의 돈이 들어갔고 NHN 돈도 들어갔습니다. 근데 HPSP는 이런 투자 수익은 혼자 꿀꺽 하겠다는 심산입니까? 이게 또 뭐가 문제냐면 NHN 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JLC 파트너스, JLC는 같은 주소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합리적 의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럼 현재 강진규 씨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NHN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문제가 있죠. 그죠? 여러분들 오늘 NHN의 문제적 남자 이준호 의장의 분사 초기의 의혹, 의혹이 정말 다분한 지분 취득 과정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끼치는 피해, 손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일까요?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파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인간이고요. 볼매입니다. 볼매. 볼수록 매를 번다라는 소리인데요.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의혹은 더 있습니다. 해당 의혹에 관한 방송을 언제 내보낼까 하는 시기만 고민 중이지 기획은 다 짜놓은 상태입니다. 회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동참하고 일조한 것에 자조와 반성을 겉들여 앞으로는 친주주 정책을 내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이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안녕.